그와 관련해서 고든창 박사 그리고 존 밀스 예비역 대령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들이 지금 줄지어 나와서 저희 지금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고든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든창 박사가 이렇게 X에다가 올린 글인데요. We must prevent. 지켜야 한다는 거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The enemies of freedom. 그 자유의 적들로부터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The enemies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뭘 지켜내야 되냐? Winning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자유에 대한 적들, 민주주의에 대한 적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 will fight and we will fight hard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우리는 아주 가열차게 정말 싸울 것이다. 열심히 싸울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여러 개의 또 게시물을 올려서 고든창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국민들한테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존 밀스 대령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이런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To South Koreans. 요거 전에 또 다른 게시물이 있는데요. 그 또 다른 게시물에는 제이슨 잭슨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 제이슨 잭슨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거야 라고 표시하는 그러한 트윗을 X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존 밀스 전 대령이요. 예비역 대령이. 그 제이슨 잭슨이 쓴 글은 이겁니다. 2020년에 트럼프에게서 선거를 훔쳤을 때 희망을 잃었다. 2020년 트럼프가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졌을 때 희망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를 34건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억나시죠? 저희 NMP 뉴스에서 이 부분 정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2020년 부정선거가 결국은 트럼프 선거에 망가지게 만들었던 이유가 트럼프가 진 이유가 정말 진 게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이었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트럼프에 대한 각종 기소, 고발 사건들이 계속 그것도 형사기소가 여러 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34건의 중범죄가 주어졌었고 실제로 유죄 판결까지 갔었죠. 결국은 머그샷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봐라. 여러분의 민주주의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쥐들이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공산주의의 쥐들이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계속 싸우세요. 이게 제이슨이 한 말인데 제이슨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존 밀스 예비역 대령이 바로 이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글을 또 올려놨습니다. To South Koreans.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This is what American had to undergo since 2020. 2020년에 우리가 이미 미국이 그 일을 겪어봤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어봤다. 2020년에. We went upset. 화가 났죠. 그러니까 we were angry.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정말 흥분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Some felt it was 이거 뭡니까? over.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20년에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마했을 때 야 이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we found 찾았다는 거죠. we stand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we prevailed through a twisting landscape of 뭡니까? obstacles from communists. 이거 공산주의자들로부터의 온갖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고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열차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고 사실은 트럼프라는 개인을 지지했다라기보다는 이대로 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데 많은 국민들이 각성을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하고 하면서 펼치는 정책이 이게 완전히 다 국민들 너무 힘들게 만들고 이 나라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책이었구나라는 걸 더 많은 국민들이 또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2024년에 그때도 부정선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덮어버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제이디 벤슨이 뭐 비벡 라마스와미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했던 인물입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전부 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장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들입니다. 우주 개발도 그렇고 또 친환경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뭐 친환경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실 민주당 쪽하고 친한 게 정상이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단한 짓을 했습니다. 44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X를 만들어 버렸죠. 트위터를 사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빼고 우리는 외부의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인 회사 만들 거야. 전부 다 내 거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서는 자 이제 프리스피치 자유로운 발언을 이걸 막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해낸 일이 그거였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힘을 합치고 끝까지 애쓴 결과가 2024년에 대통령 선거 결과였다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겼습니까? 상원, 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낙담했으나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 주었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가열차게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배넌이 진행하고 있는 워룸, 또 워룸에도 이 존 밀스가 출연을 해서요.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사태에 대해서요. 같은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희망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려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종북,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짓,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은 결국은 희망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아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는 절망감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지. 애써봐야 소용없어. 투표? 야 대통령 선거 또다시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중국에서 개표하면 끝이야. 우리는 부정선거 할 텐데 저놈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주려고 할 것이다. 저들은. 그런데 거기에 낙담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밀스는 X에 올린 글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속상했고 화가 났고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을 결집시켰습니다. 터닝포인트 USA가 갑자기 급부상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돌격했고 공산주의자들과 딥스테이트들의 뒤틀린 장애물들을 뚫고 이겼고 이제 우리는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의 원인과 방법, 이 부정선거의 원인과 방법 반드시 파악해내고 그들을 추적해야 된다. USAID 자금 차단됐습니다. USAID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A웹이라든가 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어떤 기관들한테 주는 돈들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US 엠버서더, 한국의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새로운 사람이 갈 거다. 이제 탄핵 정국이 일단락됐으니까. 인용이 됐으니까요. 일단락됐으니 새로운 인물이 올 것이다. 그럼 그것이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올라 있는 분들이 뭐 여러 명 있습니다. 몰스탄 전 대사 같은 경우에도 하마평에 올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미셸 스틸박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근데 미셸 스틸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뭐 남편이 중국과 관계가 뭐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좀 뒤로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유진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천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일단 어플라이 해놨는데 뭐 실제로 한국계가 이번에 주한 대사로 가게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고드창 박사한테도 추천이 있었답니다. 그 한국 대사로 가겠느냐라는 추천이 있었는데 고든창 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나는 대사직은 나한테는 이제 뭐 과분하다 이렇게 고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건 다 소문들입니다. 소문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다들 지금 추측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갈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도요. 3분의 2 정도의 대사직들이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누구 해라라고 임명하지 않은 대사 자리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체제 전쟁이죠. 체제 전쟁. 이게 지금 뭐 좌파 우파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체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지켜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체제 전쟁입니다. 이 체제 전쟁에서는 뭐 좌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진보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나 나라가 다 잘 되길 바라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안에 있어야 그것이 빛이 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나라가 망조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체제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자세를 취해야 된다. 모든 국민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좌파 우파로 나뉘어야 될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벌어진다고 다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좌파와 우파 나뉘어져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입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이 지금 남한을 침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력으로 동원을 한 게 아니다 뿐이지 뭐 여론전, 뭐 언론전
정치 전쟁. 지금 이제 존 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워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정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다, 이 전쟁. 근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양극화되어져 있는 사회 현상을 자꾸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한테 지는 거고 북한한테 지는 거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네가 진보냐 보수냐를 따져야지 지금 당장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진보냐 보수냐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져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좌경화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사회주의화하고 공산주의화하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소한 60일은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60일. 60일 안에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진다면서요? 2달 안에 지금 미국에서 4년 동안 벌렸던 일을 해내신다면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믿습니다만은 그것을 해내신다고 하면 그럼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국가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고요. 그걸 못 해내신다고 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렇게 두시면 안 되겠다.